중국문학기행 28회 송의 신유학 사상. 여러분, 우리가 유학은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춘추전국시대 때 유행했던 유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예언했듯이, 오늘 거는 좀 정신 차려서 바짝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돼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도 주제학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이 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 아웃라인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잠시 중국 역사로 돌아갑니다. 송나라. 송나라 우리 역사는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했는데 송나라가 북송 때는 수도가 개봉. 개봉 어딥니까? 바로 포청천은 무대. 포청천은 무대였던 개봉. 그 송나라 배경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이때 이제 신유학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북송을 위협한 나라는 요금 쪽에 이민족들, 비한족들 나라. 그게 이제 침략해왔기 때문에 북송 위험을 받았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남송. 수도는 지금은 항주. 그래서 그 유명한 주제는 남송 때 사거든요. 남송 때. 그러고 이제 송이 망하죠. 망하고 원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도가 북경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런 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게 이제 송입니다. 이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완전히 이 양장은 남쪽으로 그냥 쭉 그냥 내려와 버려요. 그러게 이제 망하면서 원나라,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 우리나라는 그때 고려였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유학. 우리가 이제 춘추전국시대 때 공자한 맹자를 비롯해서 쭉 그 많은 학자들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다시 한번 회상하십시오. 유학 혹은 유가 사상. 이래 말할 때 영어로는 confucianism, confucian thought, 루이즘 가는 걸 말이죠. 이 유자를 중국 발음으로는 루입니다. 루쉬에 이래 말, 유학. 루쉬에 이래 말하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루라는 유자라는 중국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루이즘. 이 상당히 고급 학술어입니다. 혹은 루크래시시즘. 이렇게 부른다 말이죠. 자, 그럼 유학이라는 건 뭐였느냐? 춘추 전국 시대의 공자, 명자, 순자. 이게 딱 대표적인 세 사람입니다. 공맹순. 그 위에 우리 많이 배웠죠? 그 좀 다릅니다. 법과 사상이나 목자 사상, 이건 달라요. 유학 사상에서 정통으로 안 칩니다, 그거는. 유학 사상 정통하면 공자, 명자, 순자. 이렇게 치고, 중국 지배계급의 통치 철학에 대한 통칭. 그게 유학이다. 그 유자란 것은 비폭력적인 사람, 관리계급과는 달리 비군사적인 부를 나타냈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이 본 겁니다. 서양 사람이 본 거 중국 문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유학이라는 명칭 자체가 멋진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가나 법가, 이 사람들이 다 공자를 비판했잖아요. 공자를 비판하던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냥 약간은 좀 전내전하는 학문, 그런 기분으로 딱 붙여버린 게 유학이다. 이렇게 가능성입니다. 정설은 없어요. 근데 왜 유학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이래 봅시다. 그 유학 이전에는 뭘 했을까, 중국 지배계급들이? 춘추전국시대 이전에 여러분 중국 역사 하은주 있었죠. 하은주 나라가 황실이 망하면서 혼란의 시대. 그게 춘추전국시대가 됐잖아요. 그때 유학이 나왔거든. 공자 명자가 그때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전에 하은주 때는 뭘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때도 있어요. 그때 통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학 상승 이전에는 귀족 유식자를 성사자죠. 선비. 여유자로도 불렀습니다. 선비.
이런 말로 통칭했다. 이때 갖축 덕목이 뭐냐? 육덕, 육행, 육예. 삼육입니다. 삼육. 육덕은 뭐냐? 지, 신, 성, 인, 의. 올리자입니다. 충. 육행은 뭐냐? 효, 우의, 우의, 목. 구족. 구족을 멸한다 할 때 그 구족입니다. 진짜. 그 구족 간에 다 화목한 거. 이걸 목. 이는 혼인관계로 맺어진 관계.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처갓집 쪽하고도 다 친한 거. 그 인입니다. 임은 친구 간의 화목. 흉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게 육행입니다. 먹진 통치철학이죠. 그 인간 사회에서 이거는 이 육덕, 육행, 육예는 기본이에요. 그 말하자면 중국 고대 시대 하은주 때의 통치 철학이 바로 육덕, 육행, 육예란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육예는 뭐냐? 이건 상당히 이 앞에 두 개는 인간 누구나 해야 될 기본적인 도덕률이고 육예는 부잣집 애들, 귀족들만 하는 겁니다. 이 뭐냐? 예를 배워야 된다. 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활을 잘 쏴야 된다. 어는 말타기와 그다음 말 몰기도, 그 마차 모는 거, 말몰이도 잘하고 말타기도 잘하는 승마 이겁니다. 그 무예죠. 그다음에 이 책서자입니다. 독서입니다. 독서. 수는 수학도 잘해야 된다. 자연과학입니다. 이게 유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두 개는 인간의 기본 도덕률, 위에 유계는 통치계급들. 그래서 이 3대 육행을 잘하면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게 지도자가 되는 기본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나라가 망하고 춘정시대 됐잖아요. 되고 난 뒤에 공자가 태어났어. 그 다음 전국시대 때 명자가 태어났어. 그 다음 순자도. 예, 순자는 양쪽 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순자가 명자보다 나이가 뭐 그래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순자 명자보다 아래죠. 이어지는데 요 춘추 전국시대 뒤에가 이제 혼란시대가 왔다가 한나라가 서죠. 한나라가 섰는데 이때 한나라 무제 때 그러면 이 춘추 전국시대도 공자 명자 끝발이 없었어요. 그건 그냥 제야 학자야. 그러다가 한나라 때 와서 공자 명자를 비롯한 유학자로 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치 철학을 기본으로 이데올로기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과는 뒷전이에요. 이래서 한나라 때 그래 한 뒤부터는 다른 제자백과들이 다 물러가고 공자 명자 순자 회계가 중국 이데올로기 지금 우리 시기로 말하면 민주주의 이념 딱 그게 들어선 겁니다. 그게 누구 덕분이냐? 동중서라는 유학자 이 사람입니다. 기원전 직전 사람이에요. 한나라 무제의 총애로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이걸 그냥 완전히 그 보급시킵니다. 학동들에게. 그 통치 이데올로기를 삼아. 그러면은 동중서는 공자 명자 사상을 통치체력으로 삼으면서 뭐를 가미했느냐? 주역을 가미합니다. 그냥 오행서를. 주역을 공명사상은 그냥 그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뭐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그냥 도덕교과서야. 거기에 철학을 가미시킨 것이 음양오행 주역이야. 이래가지고 천인감응 하늘과 인간이 함께 응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을 넣어가지고 요거 사상에다가 플러스 군권신수 이 서양식으로 말하면 왕권신수입니다. 왕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정상이 똑같아요. 뭐냐면 통치계급들은 서양의 통치계급이나 동양의 통치계급이나 어느 나라 왕들이나 자기 권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못 받았다. 하느님으로부터 권리 받은 건 나 혼자다. 왕 나 혼자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돼.
그 사기친 거야, 이걸로. 이걸 이제 동중서가 주장했어요. 그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학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묵가는 금서가 됩니다. 묵자. 묵자 기억나죠? 얼굴이 시커먼 묵자, 기술자, 노동자 출신 학자, 전략가, 묵가. 이거 금서가 됩니다. 한비자, 법가입니다. 법이 제일이야, 한비자는. 왕도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이건 그냥 뒷전을 물러나는 거예요. 왜? 왕은 지 맘대로야. 이래서 이 유학이 국가공원정과 결탁해서 제야 사상이라고 내가 제야 사상의 말을 안 써요. 학자들은. 내가 여기서 처음 씁니다. 그 제야 사상. 사실 이런 말은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노장이나 불교. 이때는 이미 불교 사상이 대단히 성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유학하고는 딱 담을 쌓아버려요. 이제 어떻게 다른가 알겠죠? 춘추 전국시대 때의 유학에다가 플러스 주역을 가미해서 음양 오행을 가미해서 통치체를 만들었다. 이제 한나라 때 만들어 가지고 한나라가 망한 뒤에 삼국지 시대가 되고 혼란 시대가 됐다가 그다음 뭐가 됩니까? 진나라로 통일이 되죠. 춘추 전국시대 끝난 뒤에 진나라로 통일됐다가 그다음에 한나라가 서죠. 한나라 이제 유학이 됐잖아요. 한나라가 망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당나라, 수나라, 송나라 이렇게 이제 쭉 변해 오잖아요. 자, 근데 당나라가 됐거든. 당나라도 당연히 통치 철학은 유학이에요. 이때 한유, 우리 한유 했죠, 당나라. 한유라는 유학자가 천명론에 입각한 봉건윤리, 봉건강상, 항상 지켜야 되는 기본 기강, 상강오륜이죠. 성행하던 불교나 도교, 이 한유 척불로는 유명합니다. 불교.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렸어요, 한유는. 유학자입니다. 도교도 그냥 깔아뭉개버립니다. 오로지 유교만 숭앙해요. 근데 한유가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불교와 도교는 배척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신을 믿었어요. 이게 뭡니까? 천명론. 천명론. 하늘이 있다. 하느님. 그게 뭡니까? 천재. 중국의 5대 하나라 때부터 있었던 천재에 대한 개념. 그건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 신을, 그 귀신을 믿으면서 불교나 도교는 배척하는 겁니다. 이랬거든. 이런 통치 이데올로기. 지금 이제, 공자, 명자, 순자의 유교, 구유교, 옛날 유교. 이제 서양으로 치면은 고대 기독교입니다. 로마 전기시대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 중세 이제는 고대 초기 기독교입니다. 유교적, 중국에서는 유교적인 통치 이념의 이데올로기였거든. 이런 통치 이데올로기 유교의 혁신적인 불어 닥친 것이 바로 송나라다. 그런 유교 사상에서 말하자면은 유교적인 단일 이데올로기. 딱 그냥 왕을 위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왕 지배에 복종하는 이데올로기. 그게 유교예요. 물론 이제 뭐 왕이 백성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백성 잘 돌보는 건 둘째고 우선 왕을 먼저 섬겨야 돼요. 그게 이제 유교예요. 송나라 때 와서는 말이죠. 뭘 느껴요? 유교를 그렇게 나라 다스렸는데 한 나라도 망하고 당나라 때도 유교 철학으로 나라 다스렸는데 다 썩고 썩는 건 뭡니까? 다 왕의 부패, 주색 잡기, 권력 남용 그거든 백성들은 못 살고 그 똑같아요. 그 기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교 옛날 말했던 걸 그대로 지키면 뭐 훌륭한 정치가죠. 근데 그래 안 하니까 욕먹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유교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온 겁니다. 왜? 송나라가 외침에 굉장히 약해요. 유교만 하다 보니까 무력이 약해져요. 무장력이. 국방부가 약해. 유교만 통치하다 보니까. 선비들만 교육하니까. 이 북방민족이 약한 거야. 당나라, 송나라 다 그랬잖아요.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방인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려면은 우리 한민족의 한나라만은 중국만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튼튼해야 된다. 그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려면은 그게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 깊이가 없거든요. 오직 왕에게만 봉사해라. 그러면 나라 잘 된다. 잘 되긴 뭐가 잘 되면 맨날 망했지. 그러니까 학문을 반성하자. 이런 기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래서 그럼 유교에서 뭐가 부족하냐? 형이상학적인 문제 뭐냐? 통치 철학만 있었지 불교와 도교가 추구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자아란 무엇인가? 우주 질서와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인 생각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유교에 없어요. 공자도 명자도 순자도 이런 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배척해버렸잖아요. 유교 도교를. 그럼 이걸 수렴해서 전통적인 한나라 통치 이념으로서 유학의 도교와 불교적인 인생론. 이게 신유학입니다. 신유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유학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유학하면 그냥 그런 걸로만 알고 있거든. 그러나 신유학은 뭐냐? 불교와 도교를 다 삽입한 겁니다. 그 사상을. 그게 신유학이다. 이제 딱 금방 구별되죠. 그럼 이게 이제 서양 정치 사상과 비교하면 말이죠. 서양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그냥 신앙만 쭉 내려오다가 그 기독교 철학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기독교 사상이. 깊어지는 게 왜 깊어져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요. 그리스 철학 없으면은 기독교 사상은 그냥 헛껍데기야. 이 유교가 똑같아요. 유교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중세 아닙니까? 그걸 하다 보니 뭐 이등살이가 허망하고 잘 안 되거든요. 이래서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요. 그게 교부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톤 가지고도 안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금서였거든요. 신학자들에게. 그때까지 기독교 밑에서. 로마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책 금서야.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 풀어라. 풀어보니까 뭐 세상이 달라. 그래서 더 깊은 신학, 스콜라 철학 나왔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접목한 거. 이래가 기독교 철학이 사상 깊어진 거나 유학이 이런 거나 똑같아요. 거의 시대도 비슷해요. 또 기독교가 깊어진 게 뭡니까? 르네상스. 과학사상까지도 일부 흡수하는 거. 그래 이제 기독교가 된 거거든. 인류 역사 발전을 보면은 그때는 교류도 없었어요. 서로 학문적 교류도 없고 왕래도 없어요. 자사구도로 왔다 갔다 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비슷하거든.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참 이해하기 쉽죠. 이래서 한 시대의 학문과 사상은 그 시대의 상황을 담아낸다. 한 나라가 유학으로 제국 형성했지 목표 타락했어. 유학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추락했어. 그 틈새로 도교와 불교가 성행해버려 버려요. 모든 민간인들은 그냥 유교 믿지도 않고 도교와 불교만 믿어. 다 그냥 나라에 세금 도고 남는 건 절에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불교가 부자 된 거죠. 당나라 제국들 관료제도인 유학적 기풍입니다. 민심은 도교와 불교야. 얼마나 성행합니까 중국의 불교가. 근데 당나라도 역시 유학으로 망하거든. 부패와 타락으로. 이래서 신유학이 나오게 된 거다. 송나라 계속 침탈 위협이야. 정치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도교나 불교적인 신앙만으로는 국가 기틀이나 외세 침탈 위협에 대처할 만한 한민족 주체의 사상적인 기반이 절실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합치자. 다 합쳐요. 그게 뭐냐? 형이상학적인 사유 도입, 전통 유학, 인격 조화에만 초점을 뒀거든요. 신유학은 뭐냐? 인간 존재의 근원부터 우주와 세계의 운영 질서로까지 탐구 지평을 확대한 거. 이게 신유학이에요. 근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유학이 공자 명자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게 송학이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송학. 송학하면은 이건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렸대요. 북송오자, 북송시대 때의 5 훌륭한 스승들. 송, 주돈이, 장제, 정호, 정의 두 형제. 5이죠. 요 5 사람을 송학의 아버지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이어받아서 더 깊게 나아간 거. 그게 남송시대 때의 주의. 그리고 주자학 이래 말하죠.
쉽게 말하면 주자야. 주의를 중국을 위대한 사람은 자자 붙이잖아요. 자자 돌림자잖아. 그 주의 밑에 희자 빼버리고 주자. 이 주자. 그 나중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주자해요. 오늘은 이제 요 사람들요. 독성 오자. 말하자면 신유학의 아버지들 세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의 세대인 주의는 다음 시간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학 혹은 정주학, 정주학이라는 게 정호, 정의, 형제, 정시잖아요. 정호, 정의, 형제와 주자, 합친 거, 또는 주자학, 혹은 성리학. 이게 우리나라 조선 500년 지배했잖아요. 바로 이게 주자학이다. 그러면은 송학은 뭐냐? 이 다섯 사람 뭘 했느냐 하면은 원시 유학에서 경시했던 주역, 예기의 제42편이었던 대학, 역시 예기의 31편이었던 중용을 부각시켜요. 논어와 명자에 얹어 함께 사서. 사서라는 게 사실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송나라 때. 이때 이제 신유학자들이 나오면서 시경, 서경, 대학, 중용 이렇게 사서가 만들어진 말이죠. 자, 성리학의 초석, 이 주돈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돈이를 굉장히 초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돈이 성리학 초석을 따진 비조. 본명은 돈실인데 이때 중국이 말이죠. 왕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고약했느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글자는 모든 백성들이 못 써요. 지금 들으면 어때요? 거짓바사기 같은 주장이지. 왕 이름 들어갔다 그 아무도 못 써. 그 왕이 이 영종이라는 왕 이름 실자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돈실이니까 실자 못 써. 못 써서 이자를 갖다 붙인 겁니다. 원래는 주돈실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건 주돈이 고향입니다. 지금 호남성 영천시 도현 누전촌. 아버지를 잃고 외삼촌 집에서 성장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시집 가버리고 외삼촌 주선으로 지방의 공직을 지어 옮겨 다니면서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지방 관리로. 하도 잘하니까 덕도 있고 이러니까 정향이라는 관리 하나가 주돈이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 두 아들 좀 가르쳐 달라. 그걸 가르쳐요. 이게 바로 오자 두 사람이 정호, 정의. 이제 금방 나왔죠. 그 쉽게 말하면은 주돈이가 신유학의 아버지예요. 주돈이가. 이 두 제자. 요 밑에가 다 주돈이 제자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죠? 주돈이. 자, 30년간 지방관직과 지사 지냈는데 지금의 여산, 강서성 여산 얘기 내가 자주 했죠. 여러분 나중에 중국 여행 갈 기획이 있으면 여산은 반드시 가보세요. 봉모종 사직했고 여산의 연화봉, 연꽃 봉오리 안에 아래다가 염계서당을 짓고 있었다. 염계서당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게 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근사한가 보십시오.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주돈이 가면은 내 강의를 생각하십시오. 여산 연계서원, 호남에 있는 애련당, 애련이라는 신, 뭐 그런 내가 요 뒤에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주돈이가 쓴 우리 문학과 관계 있는 세계적인 명문 하나가 애련설, 연꽃을 사랑하는 변, 뭐 그런 거죠. On the Love of the Lotus. 자, 이 글이요. 여러분도 수필 쓰면서 요걸 한 50번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 무슨 꽃을 가지고 내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수륙 초목지화. 물과 땅의 초목들이 피우는 꽃들이 막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히 그 사랑스러운 것들도 매우 많다. 영어를 읽으면 영 맛이 안 나요. In other words, many are much admired. 진나라의 도연명은 오로지 국화를 사랑했다. 유독 국화를
국가만을 사랑했다. 진 다이너스티, 타오 위엔 민, 제시 온든 그랬었는데 뭐. 자, 이 당. 자는 뭐뭐로 붙습니다. from. 이 당은 뭐냐면은 이씨가 세운 당나라. 우리나라 이씨조선하고 똑같습니다. 이씨가 세운 당나라 이래로 사람들은 목단을 유난히 깊이 사랑했다. 당나라 때는 목단이 막 모란에 대한 이게 막 국화처럼 대단했습니다. 그 존경심이. 당나라 때도 모란꽃을 사랑했어요. Opening days of the Tang Dynasty, it has been fashionable to admire the peony. 모란입니다. 모란. 김영랑이 좋아한 모란. 이건 나여자죠. 혼자서 애련, 유독 연꽃을 사랑하는 것은 흙탕물에서 나왔지만은 불염, 연지, 출, 니, 흙탕물, 이 불염. 더러운 속에 나왔는데도 불염 물들지 않아서 더러운 물. 그런 것은 뭐냐? 머드에서 나왔지만은 unstained.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불만부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시메트리칼이 가는 거는 이제, 뭐랄까, 이게 그 균형 잡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나무들이, 꽃들이, 연나무가, 연꽃이 가지거든. 넝쿨이거든. 넝쿨 만자. 넝쿨도 막 요란하지 않고, 가지도 없고, 그런데도, 자, 이 말 많이 들어봤죠? 향원익청.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아진다. 이걸 많이 씁니다. 글 중에 가장 좋은 글은 뭐냐? 향원익청이다. 이 말 굉장히 많이 쓰지, 향원익청. 이건 외워두세요. 탁청전이 불효. 맑고 잔잔한 물에 씻으나 세탁하는 겁니다. 맑고 잔잔한 물에 싹 씻어냈지만은 그렇게 이쁜데도 요염하지 않아요. 이 표현을 여러분 느낌이 와요? 여자들이 이쁜데도 제일 여자들 인물이 좋은 게 뭡니까? 이쁜데도 요염하지 않는 거. 중통. 줄기가 다 통하면서도 겉은 딱 속이 다 통함. 하면서도 겉은 곧다. 왜? 겉에 보기는 똑발로 줄기가. 이게 이제 영어로 막 번역하니까 이렇게 길어요. 너무 길어버렸어. 그래도 번역이 잘 안 되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랬는데 정정청식 가원 간이 불가 설완은 꼿꼿하게 옷이 깨끗하게 서 있어서 멀리서도 바라보지만은 있어도 가까이서 만만하게 알 수 없음을 사랑한다. 요 구절이 조금 안 맞기도 해요. 뭐 연꽃이 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탁 바라보는 거는 높아서가 아니고 그냥 연못이니까 그냥 보이는 거죠. 뭐 그러나 뭐 어쨌거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내가 말하건대 내가 국화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은일자, 응가하는 사람들 상징은 꽃이야. 국화는. 그리스한테 몸이 응가하는 꽃이야. 목단은 꽃 중에 부기를 사랑하는, 부기를 나타내는 꽃이야. 피연이는. 연은 뭐냐? 화지 군자잖아. 연은 군자를 상징하는 꽃이야. 아, 국화를 사랑하는 것은 도명 이후에는 스님 드물다. 이 틀렸어요. 여러분도 국화 좋아하죠? 그 도명 이후에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들어본 일이 드물다는 거는 지 혼자 그런 거지 뭐.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국화. 연꽃은 동여. 사람 많지만은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목단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많겠지. 의당.
중일 이로서 많아. 왜? 북일 다 찾으니까. 화려하니까. 자, 요거거든요. 그럼 이제, 자, 이 글이 상당한 명문으로 알지, 그 실제로 잘 썼어요. 여러분들이 창작 강조할 때 어떤 단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쓰기 위해서 남을 욕하지 말아라. 자기가 연꽃 좋아하는 거 연꽃 좋은 점만 말하면 되는데 왜 괜히 국화와 목단을 욕해요? 그 욕하는 게 너무 무리야. 연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괜히 내 잘났다고 내 주변에 친구 욕하면 돼요. 수석이 좋다고 자랑하면서 그럼 들꽃을 욕하면 돼요. 이걸 명점입니다. 여러분들 글 볼 때 그런 걸 잘 좋아하게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곧 삶도 똑바로 산다는 걸 뜻합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도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이 사람이 그 주운내 그 후손이라 그래요. 주운내가 이 사람, 주돈이 후손이라 그래요. 주돈이가 창시한 신유학은 여자의 형제지간인 정호 정의와 장제, 송, 이 승계 발전하여 정주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주돈이 이주자보다는 주돈이를 넣어야 돼요. 주돈이를. 그만큼 주돈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정호, 정의, 형제성을 땄어요. 주돈이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근데 주돈이가 내가 보기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주돈이거든. 그럼 주돈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딱 요거 하나입니다. 한 편 짤막한 거. 249자짜리 태극도설. 이건 아마 여러분 봤을 거야. 요게 이제 오늘 내가 말하는 신유학의 기본 사상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게 공자, 명자의 유학과 뭐가 다르냐? 주돈이의 태극설, 태극도설. 여기 다 달렸어요. 무극이면서 태극이야. 쉽게 말하면 극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거든. 끝인데 그게 없어. 그게 없는 게 뭐냐? 그게 태극이야. 무한해 우주는. 지금 우주관하고 똑같잖아요. 무한해요. 그 무한한 것이 움직이면은 양이 생겨, 양. 음양한데 양자입니다. 양이 생겨. 그 다음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극에 달하면은 스톱해. 정지하죠. 정지하면은 음이 생겨. 이 다룰자가 들어 음입니다. 음양한 음자가 이렇게 써요. 음이 생겼죠. 정지한 것이 극에 달하면은 또 움직여. 여러분 그 자료에 정극 복동 다시 부자. 부활하는 부자입니다. 동. 가만히 서 있으면 또 움직여.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서. 그래서 한 번 조용해져요. 그러면 서로가 뿌리는 하나야. 그 뿌리가 뭐냐? 양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모양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서고 한 번 움직이는 거.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서는 거. 그게 양 생긴 거. 이제 음양 생겼죠.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제. 글다 써놓고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태극 도설입니다. 위에서부터 이 태초의 태극이야, 태극. 그래서 움직이면 양이 생겨. 서 있으면 음이 생겨. 그래서 또 서 있다가 또 움직이죠. 또 움직이니까 또 양, 이렇게 되죠. 그런 동안에 그 움직이 한 것이 뭐냐? 오행이야. 오행이 움직여서 하늘건입니다. 하늘은 남자가 되고, 땅권자입니다. 땅은 여자가 되고, 이래서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건 뭐냐? 다 태극이에요. 그럼 그 태극이라는 게 쭉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하나가 다 태극이에요.
우주를 안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양이 변하고 음이 합쳐지면은 목화도 금수가 나왔어. 오행이 나왔죠. 그 오행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오기가 나와요. 기가 이제 퍼져. 기가 퍼지면, 기운이 퍼지면은 사계절이 돼요. 다섯 기운이 퍼져서 사계절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오행 일 음양. 오행은 하나의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야. 태극이, 그래서 태극의 그 근본은 무극이야. 그래서 저 그림 보면은 이게 딱딱 다 태극이잖아요. 어, 태극본 무극. 이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오행이 생겨납니다. 각자 그 성품이 다 달라요. 오행은 각자 성품 다르죠. 저마다. 목화도 금속하면 나무, 불, 뭐 다 다르죠. 성격이. 무극의 진리는 이오지정. 이오는 뭐냐? 이게 음양, 오행, 이 그 기본, 정수, 근본, 정신, 핵, 그거야. 그게 묘하게 합하면은 응고돼, 응결돼. 그것이 하늘이 남자를 내고 땅은 여자를 내. 그 달라진 거죠. 남녀가 생겨났죠, 이제. 자, 이제 천지 창조가 됐습니다. 천지창조돼서 두 기가 교감을 하면은 화생만물. 뭡니까? 남녀가 합쳐서 기운이 교감하면은 만물이 나오는 겁니다. 두 기운이 교감하면서 만물이 생성해서 변화가 생겨나는 거야. 만물이 생생하죠. 딱 태어나. 그 변화해서 무궁은, 그게 무궁한 거야. 그것도 또 태극이야. 유인야 득기 수이 최영. 오직 사람만이 빼어나서, 빼어나서 모든 것이 영물이야. 영물. 응? 최고의 영물이 돼. 인간이 만물지 영장이죠. 그리고 오행이 오성이 되잖아요. 오성이 감동을 시켜서 선악을 구분해요. 만사는 이렇게 나와. 만 가지 일이 다 여기서 오행에서 다 나옵니다. 성인은 이 성자입니다. 성스러운 성자. 이 중정인이, 이 주정입, 그건 성인이 중정과 인의를 바르게 정하여 고요함을 줄여서 사람으로서 지극함, 즉, 사람의 태극, 그 인극이라, 인극. 인격을 세웠다. 이 인격이 이제 사람 자체도 다 하나 우주란 말, 태극이란 말. 그래서 성인은 천지를 다 합쳐가지고서 그 덕을 쌓아요. 그래서 합해서, 일월이 합쳐서 밝음을 나타내요. 사계절이 합쳐서 그 질서를 나타내요. 계절의 질서를 나타내요. 귀신이 합쳐져서 길흉을 나타내요. 군자가 그걸 길하게 만들어요. 군자는, 일 속에서 군자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내고, 소인은 나쁘게, 폐지흉. 그것을 이 원리를, 오행의 원리를 역행해서 나쁜 일을 만들어내요. 소인들은. 그래서 천지도활 음여양. 천지도는 음양이다. 입지도활 유여강. 땅의 도를 유순하면서도 강한 것. 유한 속에서 강함이 있는 것. 그런 거다. 인지도활 사람 도를 세우는 것은 인과 의다. 그리고 원래는 시작과 근원으로 끝으로 돌아가는, 시작으로부터 근원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설을 다 알게 된다. 생과 사의 도를 다 알게 된다. 그것이 위대하도다. 금이여 그게 주의 그 이치다. 이것이 그토록 지극하도다. 이게 태극도설입니다. 200여 장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태극설 근간이 태극이야. 주의 그 계사전의 이론.
태극입니다. 양의, 사상, 팔괘. 팔괘 우리 했죠. 주역, 육격 뽑는 데서. 마무리 생성에다가 오행을 보탠 것은 태극, 음양 만들었어. 오행이 나와 마무리 형성이야. 그 운행 법칙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건 뭐냐? 이와 기야. 이는 존재의 본질 혹은 원칙. 이건 정신을 보면 됩니다. 영혼, 그걸 보면 됩니다. 이는. 기는 뭐냐? 기운이야. 그래서 이는 눈에 안 보여요. 기도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이는 정신이가 눈에 안 보이고 기는 기운도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기설 나온 겁니다. 변형 과정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는 인간이야. 예, 마무리 영장. 명작 성선설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그 중용에서는 성선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성이야, 성. 성의를 다하는 것. 자기의 노력을 다하는 것. 주돈이는 성으로 이룩하는 방법을 정으로 봐요, 정. 그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경지에서 성에 이르게 된다. 성에 이르게 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으로 봤기 때문에 그건 뭐냐? 그 바탕은 무욕이에요. 무욕이고 주돈이가 연꽃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경지, 정의 경지를 찬양한 데서 불교의 연꽃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이런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주돈이 기념관 연계. 그러면은 이런 철학에서 이제 후예들이 나옵니다. 장제. 이제 여러분 이래 보면 됩니다. 중국 유학 사상 크게 나누면은 주돈이에서 유물론과 유심론, 주기론자와 주리론자가 나눠집니다. 장제는 누구냐? 유물론자입니다. 중국 철학사에서 유물론자. 우리 이미 그전에도 유물론자가 많았죠. 많았는데 장제는 또 달라요. 이 장제는 장안의 횡거진에서 현 지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범중엄이라는 사람의 말에 반해요. 범중엄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범중엄을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범중엄이 뭘 주장한 사람이냐면은 악양루 우리 했죠. 이 강가에 있는 악양루 그 여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산 가면 악양루 보게 돼요. 이건 뭐 여러분 안 볼 수 없습니다. 중국 중에 멋진 부입니다. 선천하지우. 선비라는 건 뭐냐? 먼저 천하의 근심을 다스린 뒤에야 걱정해서 다스린 뒤에야 나중에 즐거움을 즐기는 거다. 선비는. 근심거리 있는데 놔두고 띵까띵까 노는 거 그건 선비가 아니다. 이 구절을 이 주돈이가 좋아해요. 자, 이랬는데 이 사람한테 배우러 갔거든요. 배우러 갔더니만 병법을 배우러 갔어요. 갔는데 너 병법 배우면 안 된다. 정말 학문하려면 중용을 읽어라. 그래서 중용보다 보니 좀 희망하거든. 근데 불교 도교에 심취해. 그 내가 아까 그랬죠. 불교의 도교를 따서 왔다. 그 사상이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심오해진 겁니다. 불교는 보면 어때요? 우주론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중국 철학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야, 불교는. 그 도교, 심오하죠. 그 유학의 투신이에요. 지방간 지내면서 명성 얻었거든. 그래서 신종, 송나라 왕 신종이 왕화석 신법 지지해준 사람이잖아요, 신종이. 근데 이 사람도 개혁주의자예요. 왕화석하고 똑같아요. 유물론자고 개혁혁명파야. 근데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딱 눈치채고 그만둬버려요. 그만두고는 제자들만 가르칩니다. 학문 연구만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관중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요 관자는 관계를 맺는다 하는 그 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써요. 관자자로. 함곡관 서쪽, 대산관 동쪽의 수도권 중심. 나중에 그래서 이 학파를 중심으로 한 것을 관학
심리학파의 중심. 요건 뭐냐면 기중심설, 기.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중국 유물론은 맥을 이은 겁니다. 이 사람 주장은 이런 겁니다. 태허, 이게 태극이거든. 태허가 무야, 공, 허로 빈 것이 아니라 기로 가득 차 있다. 기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였다. 이래 본 겁니다. 그러면 유심론자들은 그 빈 속에서 정신, 을이 있었다. 을이 움직이게 한 거다. 그렇죠. 그게 유물론과 유심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교 유심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론자. 이익론에서 인간의 감각이란 객관적인 대상을 봄으로써 나오는 거다. 감각이 역시 수, 대, 유, 물. 물건을 보고 딱 대해 기다려서 접대해 보고 나오는 거다. 감각이라는 게. 그래. 인간의 감각과 인지 기능의 한계 때문에 참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리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유물론 철학의, 유물론 이식론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정제가 정호, 정의, 형제하고 내외종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안이 다 해먹는 거예요. 내외종간. 장제사다입니다. 이것도 뭐 잘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정호, 정의, 형제가 나옵니다. 이 형제들은 주돈이 제자이자 장제와는 인체관계야. 이신 두 형제, 몸은 두 개인데 동체야. 유학적인 동체야. 뭐 조금 달라요. 이 조금 다른데 내가 볼 때 뭐 다른 것보다는 같은 게 더 많아요. 동생 정의연 자는 정숙이고 형은 명도고 구를 이정, 구정씨, 정주학. 그리고 이 사람들 사는 곳이 낙양이기 때문에 낙학파.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알아만 두시고 써먹지 마세요. 이건 너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이 둘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맹자, 주돈이, 장제, 유물론이 장제까지 통습하면서 선배들이 거론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걸 처음 창출한 게 뭐냐? 천리론, 천리. 하늘의 근본 이치. 이게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주 섭리. 이걸 말한 겁니다. 이 천리란 것은 해극사상의 이기론에서 유물론이 아닌 유심론을 우주산업마스 운행의 원동력이자 법칙이라고 하죠. 만물 계시 일개 천리가 움직이는 거다. 만물은 다 하나의 천리다. 천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천하 만물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 천리는 자연기뿐이 아니라 사회 지배 최고 원리로도 윤리도덕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입니다. 이치. 이게 뭡니까? 정신, 을이 있으면 기가 있다. 그 뭡니까? 주리론. 정제는 주기론. 정제는 아까 태어 속에 기가 있다. 이 두 형제는 태어 속에 천리가 있다. 달라지죠? 그 차이입니다. 이런 주장은 대학과 조영의 유심사상을 승계하면서 그래서 경물치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격이란 추궁하는 것이고 물은 뭐냐? 이야, 이치를 따지는 정신. 추궁하는 게 뭘로 추궁하느냐? 정신으로 추궁해. 그리고 이치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는 같은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추궁하는 것. 궁이야. 물, 이치, 정신, 천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궁과 리는 똑같은 거다. 추궁하는 것은 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은 탐구하면서 객관적인 대상보다는 사실은 내적 수양을 중요시하라. 쉽게 말하면은 유심론이 된다. 그래서 이 두 파 중에서 유물론과 유심론 중에서 유심론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 다음 시간에 하는
주자학이 됩니다. 주자학. 그 유물론은 묻혀버려요. 자, 이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주자학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자, 이제 유학하면 여러분 유식해졌어요. 구유학, 신유학, 이제 올 했습니다. 신유학을. 주돈이. 태극도서를 다 배웠어요. 주돈이가 유물론과 유식론으로 나눠졌는데 그 유식론을 이어받는 것이 다음 시간에 할 주자학. 다음 시간에 할 주자학이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정도전이 반한 학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